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관련된 운전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구에 한 대씩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을 뿐 아니라 음주 등으로 사망 사건까지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운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나온 내용 중에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영상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265만 명이며 이 중 고령 운전자는 3,337천 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고령 인구 증가율은 4.9%임에 비해 고령 운전자는 8.4%로 더 빠르게 증가 중이며 추세 또한 지속될 전망인데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75세 이상도 110만 명으로 25%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추세로 특히 개인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가 이슈로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체 운수 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13만 1311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개인 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39%인 6만 4,063명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2019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는 10월에서 12월, 시간대는 18시에서 20시에 사고가 집중되고 특히 농촌 지역 2상급지는 18시에서 20시 비율이 2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심 지역인 특별 광역시에서도 18시, 20시 대 발생률이 15.3%로 가장 높으며 주간 시간대에도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2019년 도로 종류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도에서 가장 많았고 특별광역시도 일반 국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 부처 기관별로 추진되어 오던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합동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 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 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노면 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 모든 운전자가 서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 보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지원, 이동권 보장 등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살펴보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속 추진,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람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요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 등 운전 능력이 취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행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영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서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구조 변경 및 장치 설치, 신체장애 보조수단 사용, 장애인 표지 부착 등 신체 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운전 가능한 차종을 비상차량 제동장치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을 2020년 6월에 국회 통과되었고요. 독일은 의료진의 진단, 고위험 운전자 대상, 운전적성 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처럼 하자는 식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현실과 실정을 고려하여야 할 듯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시간대별 운전금지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협의를 논의 중인데요. 택시 및 운수 종사자 수의 대부분이 고령자층인 것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야간에 위급사항이나 급하게 차량을 사용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급하게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치매 및 운전 능력이 없는 노인분들과 현저한 시력 저하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 아직까지 사회활동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인 듯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게 된다면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비용 등을 어떻게 누가 지급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추진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